이게 사전 증여를 했을 때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극대화하려면 일단 빨리 증여하셔. 건강하실 때 증여해라. 왜냐하면 증여하고 10년 이후에 상속이 일어나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0억보다 낮은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 공제 금액인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금액 최소 5억 이 두 개를 합치면 10억이 되는데 이것을 사전 증여하면 내지 않아도 돼야 될 세금을 더 되는 거죠. 어차피 상속세는 없는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증여 재산을 합산하더라도 세금은 안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전에 냈던 증여세를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상속공제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속공제 한도액은 6-2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속공제 금액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제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에서 30억 사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이게 세법상 법정상속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법정상속지분가액만큼만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뭐 이런 공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공제가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한도는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년 또는 5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치는데 그때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세 남겨놓은 재산하고 그다음에 10년 또는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친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이죠. 여기서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 또는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우리가 합쳤잖아요. 합친데 여기서 또 빼는 게 있어요. 뭘 빼냐면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 공제금액이 있어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한테 1억을 증여했는데 1억에서 5천만 원을 뺀 금액이니까 5천만 원이 되겠죠. 만약에 5억을 증여했다면 5억에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는데 합산하는 금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5억이라면 5억을 합산하지만 다시 5억에서 공제 금액을 초과한 4억 5천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걸 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인데 상속재산이 없다면 사전증여재산만 들어갈 건데 사전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가액에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빼버리게 되면 결국 공제금액만 남는다는 거죠. 공제금액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의 공제금액만 상속세 공제 한도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총 상속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또는 증여재산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제 한도액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전 재산을 다 증여를 해버리게 되면 상속재산은 제로고 사전 증여재산은 합산이 돼요. 10년 내 것만 합산이 되는데 합산한 이 금액에서 사전 증여할 때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빼버리는 거니까 결국은 상속 당시에 남겨놓은 재산 플러스 증여 당시에 증여 공제 금액이 합쳐진 금액을 빼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그 자녀 2명이 있고요. 재산은 10억이에요. 근데 10억을 5년 전에 두 자녀에게 5억씩 다 증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이제 받을 게 없으니까 이제 상속을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 증여 없이 전액 상속을 하게 되면 이게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거니까 일괄 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 합치면 제로죠. 그러니까 상속세는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10년 이전에 증여를 했다. 10년 이전에 증여를 하면 합산하게 돼 있죠. 그러면 증여세는 5억씩 증여할 때 1인당 8천만 원씩 증여세를 냈으니까 합쳐서 1억 6천을 증여세를 냈을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세는 상속재산은 제로고 사전증여재산 10억이 들어가요. 공제 한도액은 상속재산 플러스 사전증여재산 합치면 10억이죠. 거기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10억에서 우리가 각각 5억씩 증여받았고 5억에서 5천만 원씩 공제받았잖아요. 그러면 공제받은 후에 과세금액은 4억 5천씩이죠. 그러니까 4억 5천씩 9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억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제로에다가 사전증여재산 10억을 더해서 여기서 9억을 빼면 공제 한도액이 나오는데 이게 1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만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재산 10억에서 1억을 빼게 되면 9억이죠. 9억에다가 30% 복급해서 6천만 원을 빼면
그다음에 사전 증여할 때 증여세 낸 거 1억 6천 빼면 세금이 5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증여세 1억 6천에다가 상속세 5천만 원을 더하면 2억 1천만 원을 세금을 냅니다. 이거 원래 안 내도 될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공제받을 금액은 배우자 공제하고 일가 공제 합쳐서 10억인데 한도액을 계산해 보니까 공제 한도액은 일단 상속 재산에다가 증여 재산을 합친 금액, 거기서 증여세를 사전 증여 재산에서 증여세 과세 표준이죠. 그러니까 증여 재산에서 공제 금액을 뺀, 그러니까 5억에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 둘이 합치면 9억이죠. 9억을 다시 빼요. 그래서 10억에서 9억 빼면 1억이잖아요. 1억이 한도액이라는 거예요. 원래 10억을 공제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이 20억이에요. 20억 중에서 10억만 사전 증여를 했어요. 5억씩 사전 증여를 두 자녀 얘기 아까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증여 없이 상속을 하게 되면 20억이 되겠죠. 2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면 1억 3,2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때 공제 금액은 일가 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금액은 20억에 3.5분의 1.5로 하면 8억 6천 정도 돼서 총 공제 금액은 13.6억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5년 전에 5억씩 20억 중에 10억을 미리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증여할 때 1인당 8천만 원씩 1억 6천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증여세를. 그 다음에 상속세는 상속재산 10억인데 사전 증여재산 10억을 합치게 돼 있죠. 5억씩 증여한 거. 그럼 20억이에요. 20억에서 공제를 하는데 원래 13.6억을 공제받아야 되지만 공제 한도액이 걸려요. 공제 한도액은 상속재산 10억하고 사전증여재산 10억, 20억에서 사전증여재산에서 증여세 공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니까 4.5억씩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9억이죠. 9억을 뺍니다. 그러면 20억에서 9억을 빼면 공제 한도가 11억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억만 공제를 하게 되면 상속세를 5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 1억 6천에다가 상속세 5천만 원을 합치면 2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증여 없이 상속했을 때는 1억 3,200만 내면 되는데 증여함으로 인해서 증여 공제 한도액이 이제 적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세가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세금을 한 8천만 원 정도 더 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건 절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5억씩 증여 안 하고 2.5억씩 증여를 했다고 칩시다. 2.5억씩. 그렇게 되면 어차피 증여 없이 전체적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1억 3,300 정도의 상속세를 내는 것은 추정전과 똑같은데요. 뭐 2억 5천씩 증여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씩 빼고 2억에 대해서 하면 3천만 원씩 증여세를 내면 두 명이면 6천만 원 세금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세는 이제 남은 재산 15억에다가 증여 재산 5억을 합치면 20억이고요. 증여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원래 13.57억을 공제받는 거죠. 그런데 증여공제 한도액은 상속재산 15억에다 증여재산 5억을 합치고요. 여기서 사전 증여재산 5억에서 증여공제 1억을 초과하는 4억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에 4억 빼면 16억이죠. 공제 한도액은 16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제 금액이 13.57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도액이 안 걸리기 때문에 13.57억을 다 공제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금이 상속세가 7,290만 원. 그래서 증여와 합치면 1억 3,3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전 증여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세금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손해를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얼마를 사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증여액의 크기에 따라서 너무 많이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공제 한도액에 걸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아니라 11년 전에 만약에 증여했다고 칩시다. 11년 전에. 11년 전에 증여를 5억씩 했다라고 치면 그러면 5억씩에 대해서 8천만 원씩 세금을 다 냈을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는 똑같이 1억 3,300이 나오죠. 증여 안 했다면. 그런데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만 1억 6천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만 비교해도 손해가 나는 거죠. 1억 3천만 내도 되는 건데 11년 전에 증여했어도 증여한 것이 손해라는 거죠. 그렇다면 5억씩 증여를 하고 11년이 지났다. 그런데 재산이 30억이다. 이번에 재산의 크기가 좀 더 컸어요. 재산이 30억인데 11년 전에 두 자녀에게 5억씩 증여를 했다. 그럼 5억씩 증여할 때 우리가 8천만 원씩 세금 냈을 거잖아요. 만약에 증여를 안 했다면 상속세가 어떻게 되느냐. 30억을 가지고 계산하겠죠. 거기다 일가공제 5억에다 배우자 공제는 12.86억이 됩니다. 그래서 18.86억을 빼면 상속세는 3억 2,600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가 8천만 원씩 1억 6천을 되고요. 상속세는 어떻게 되느냐. 11년 전이니까 합산하지 않겠죠. 그러면 20억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일가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는 20억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3.5분의 1.5은 8.6억이 됩니다. 그래서 13.6억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가 1억 3,200이 돼요.
그러면 사전 증여할 때 1억 6천과 상속세 1억 3,200을 합치면 2억 9,2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부담세액은 그냥 증여 없이 상속했을 때 3억 2,600인데 그 증여를 했을 때는 2억 9,200이니까 사전 증여한 것이 유리하게 되겠죠. 이때는 그 상속공제 한도액이 사전 증여가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증여자산을 합친 거에다가 사전 증여자산의 증여공제 금액을 초과 금액을 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속재산 플러스 증여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요게 한도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최소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남긴 재산이 5억밖에 없다. 그런데 증여를 통해서 증여공제의 공제 금액이 1억이다. 두 명한테 5천만 원씩. 그럼 두 개 합쳐봐야 6억밖에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전 증여할 때는 총 재산의 크기와 그 다음에 증여재산의 크기를 잘 따져서 너무 많이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공제 한도액에 걸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증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적으로 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내 재산이에요. 청약저축을 엄마 거하고 내 거하고 두 개를 내가 다 들은 거예요. 엄마 명의로도. 그런데 두 개를 청약을 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어머니 이름 붙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은 어머니 명의지만 내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형제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괜찮지만 결국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자녀들이 뭔가 여기에다 합의를 해주거나 포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자녀들과 싸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려해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전 증여를 미리 다 받아버리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래도 유류분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재산이 내 거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서 뭔가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명의신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사실은 쉽게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어찌됐든 사이가 좋아서 형제들이 다 포기하고 네 거 인정해주고 너가 다 가져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이거를 받아야 돼요.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모친이 건강하실 때 받는 게 낫겠죠. 그래야 나중에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재산을 증여를 받게 되면 상속재산 공제 한도액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세 절세가 아니라 상속세 망세가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상속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